2014년 주요 노동 판례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전까지는 제가 개별적인 근로관계, 그러니까 개인과 회사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판결들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집단적인 노사관계, 그러니까 사측과 노측,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관계에서, 혹은 그 노동조합 내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판결들이 어땠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 노사관계 첫 번째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결들을 2014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고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있은 후에는 그 해고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가려서 조합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게 이제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해고된 근로자들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중노위와 이제 다툼이 있을 때, 그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여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그 조합원 수로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61번.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본다. 아닌 자에 해당한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되게 이거 유명한 판결이긴 한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네, 아마 이 건은 아마 대법원까지 가지 싶어요.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고 법률적으로도 좀 이슈가 많은, 해석이 좀 분분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63번. 사측에 작업 중단 및 안전점검을 요청하지 않고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전체 생산 라인을 정지시킨 행위는 정당행위도 아니고 긴급피난도 아니다 라고 하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좀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64번.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시키면서, 그러니까 규약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조합의 일종의 그 법규죠. 노동조합 내에 기본적인 법규예요. 헌법 같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보통 이제 총회를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개를 나눠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죠. 근데 규약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겠다. 근데 그런 경우라도 총회에서 규약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60번.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이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는데, 과반수 노동조합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조합원 수를 몇 명으로 볼 거냐를 계산할 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거기에 해고된 사람들에 대해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해고의 유무효를 다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봐야 되는데, 조합원의 재심 판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볼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판단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자, 사실관계 보면 회사에 두 개 노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별노조에 소속된 지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 내에 회사노조, 단일노조가 하나 있어요. 이 사이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합의가 안 되니까 회사에서 이제 조합원들 파악해가지고 산별노조 소속의 B지회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들 중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조합이라고 이제 C노조에게 통지를 했어요. 이때 보면 산별노조 소속 B지회 조합원 수가 91명, 그리고 C노조 조합원 수가 이제 80명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공고를 한 거죠. 근데 이 중에서 B지회의 조합원 91명 중에 48명이 정리해고를 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는데 중노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이제 기각을 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제 C노조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고, 진노위와 중노위는 정리해고된 48명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을 위해서 산정하는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산별노조 소속의 B지회가 중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자, 판결 보시면 판결 내용은, 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 그 단체 교섭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복수의 노동조합 중에서 대표성을 갖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단체 교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때는 그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에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시 말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사용 종속 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합원 수라고 하면 지금 회사와 관련이 없는 그런 조합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건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 내에서 근로하면서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조합원 중에 그 근로조건에 관련이 없는 사람은 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중노위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해고된 근로자는 노조법 그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근로자로 본다라고 이제 단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노조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해고된 근로자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입하면 소속원이 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단서로서 요런 경우는 해고된 근로자가 아니라 그 조합원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이제 단서를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 단서에 의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간주가 되는 거고,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도 그 해고된 근로자를 조합원 수에 산입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고 하면, 그리고 그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면, 자, 그거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고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해고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불문하고, 이 라목 단서에 의해서 그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가 돼요.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뭐가 다르냐? 이거는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아마 첫 시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첫 번째 그 내용에. 아무튼 그렇게 간주가 돼서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에도 포함되는 게 맞죠. 포함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해고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고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근로자로 보는데, 재심 판정이 있은 뒤에는 이 해고의 유무효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고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가려서 그 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 자, 중간에 이제 참고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해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이 라목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아래 내용을 보면 조합원 수 산정할 때 이 라목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내용과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이 부분, 이 양반들을 칠 거냐 그러니까 계산에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내용이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정한 거다. 두 번째, 이 라목 단서의 취지라고 하는 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해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신분이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위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다. 이걸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집중적으로 해고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조합원들은 해고가 돼서 조합원도 될 수 없다. 그리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할 때 계산에 넣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이쪽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그 다른 자기들하고 친한 노조하고 교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당노동 행위를 법원 판결로 방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되게 만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라목 단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앞서 봤던 것처럼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끝났다고 하면 이제 해고의 유무효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결국 이 사건에서 비지회 48명에 대한 정리 해고가 유효하면 그들은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니까 과반수 노동자를 결정할 때 비지회의 조합원 수에 포함되지 못하죠. 그러면 소외노조, 그러니까 C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본 재심 결정은 적법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정리해고가 무효다라고 하면 그 양반들은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할 때도 비지회 조합원 수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지회 조합원이 91명, C노조 조합원이 80명이 되니까 비지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재심 결정은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다시 이 비지회 조합원 48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적법하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상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했냐? 아니었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했느냐? 아니었다. 그리고 정리해고를 하면서 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를 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 정리해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1타 2피죠. 그러니까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 자격도 얻으면서 정리해고 당한 48명도 구제를 받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어쨌든 그 결과로 이 48명은 여전히 회사의 근로자가 되는 거고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때도 이 비지회의 조합원 수에 포함되는 게 맞다. 그렇다면 비지회 조합원 수는 91명, C노조는 80명이 되니까 비지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결정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61번. 자, 면직 파면 해임된 공무원이 근로자냐 아니냐. 만약에 부당노동에 구제 신청을 했으면 중노위의 재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로 보는 게 맞겠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사실관계 보도록 할게요. 2009년 9월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그 다음에 전국 민주공무원 노동조합,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병을 했죠. 합병을 해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신설을 했어요. 이게 최대 조합원이 이제 최대 그 인원의 노조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근데 2009년 12월에 전공노가 그러니까 통합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된 거죠. 줄여서 이제 전공노. 이 전공노가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반려됐어요. 그래서 2010년 2월 25일에 두 번째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조합원 중에 해직자 82명이 있고 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업무 총괄자 8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로 반려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양반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정곡로는 이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1심, 2심에서 노동부의 반려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를 했죠. 자, 대법원의 판결 보시면 그러면 일단 노동부에서 이제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거는 맞냐 틀리냐, 노동부가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부터 따져본 거죠. 자, 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서, 그러니까 제2조 제4호라고 하는 거는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눈 거예요. 그걸 심사해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거에 해당되면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도록 한 거는 그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요소인 자주성, 노조에서 중요한 건 자주성이죠. 부당노동행위도 왜 부당노동행위가 되냐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려고 사용자가 개입하는 행위,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 거예요. 노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주성입니다. 그 자주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을 정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내용들을 보면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규정된 근로자는 여기서 보면 이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는, 해고된 근로자라고 보는 거죠. 자, 제2조 제4호 라목에 규정된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해고된 근로자가 아닌 자라는 거죠. 그 예외로 단서를 달고 있는 게 중노위의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제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이제 단서를 두고 있고요. 그 외에 해고된 자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목에 규정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단서를 두고 있는 그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자, 참고 규정은, 자,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위 조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이제 있는데 거기 제17조 제2항에 의해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이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이 없는 자도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그런 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 노동조합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때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아닌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디냐? 앞서 본 바와 같이 면직, 파면, 해임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62번 비슷한 경우로 이제 보는 거예요. 해직교사, 그러니까 해직된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직됐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여기도. 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한 거다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한 10,000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할 때 한 2명의 해직자가 있어요.
앞서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지만 뭐 10,000명, 20,0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해직된 자가 한 2명이 있다고 해서 그 2명을 가지고서 공무원 노조는 아마 이게 10분이 안 될 거예요. 4분인가 8분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10,000명 중에 뭐 5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이 사람 때문에 노동조합의 그럼 자주성이 해쳐지느냐, 과연 그런 부분이 자주성을 해칠 정도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앞부분은 명쾌하게 해석한 거죠. 그 단서조항은 이런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되면 노조로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적용해 라고 이제 법원은 판단을 하는 거죠.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조법 제2조 제4호 강목에 해당하는 사유,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노동조합이라고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건 뭐 실질적인 건 모르겠고 그게 들어가면 자주성을 해친다고 법정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단서에 따라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문헌에 부합하다. 그 이유는 여기 있죠.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강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은 그게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심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아마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다시 하면 받아줄 수 있죠. 근데 정교조 선생님들이 그러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법의 노조로서도 싸우겠다, 법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싸우고 그렇지 않더라도 싸우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를 택할 거냐 의리를 택할 거냐에서 정교조 선생님들은 의리를 택한 거죠. 어쨌든 법적으로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1심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각을 당한 거죠. 자, 어쨌든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본문은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단서와 강목은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거에 비춰보면 노조법 제2조 제4호 강목과 단서의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들을 단순히 적극적 요건을 예시, 확인, 부연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내용으로 노조 설립은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같이 볼 연장선상이 아니다. 따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해직교사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그 문구에 따라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라는 판결이죠. 그 다음에 정교조는 허위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규약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비례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규약만 고치면 되는 부분을 판결을 받고서도 안 고쳤는데 억울하다고 할 게 뭐가 있냐 라는 내용이죠. 자, 63번 사측에 작업 중단이나 안전점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인사사고가 안 생긴 다른 라인까지 다 정지시킨 건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고 긴급피난으로 볼 수도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자, 사실관계. 자, D 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다쳤어요. 그래서 생산 라인이 멈추니까 회사는 그 사고가 난 라인의 대의원들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회의를 한 후에 오전 9시부터 생산 라인을 다시 가동하려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의 이 D 공장 A부
대표인 근로자가 노동안전분과 대의원들을 모아서 특별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9시부터 11시 반까지 라인 가동을 중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요 문제가 된 그 라인 뿐만 아니라 요 공장의 다른 라인까지 가동을 중단시켜서 승용차 121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요 아랫부분이고요. 앞부분 그냥 읽어보면, 자, 작업 재개 표준서는 장비 고장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에 해당 라인을 정지하고 그 라인의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에도 근로자 C는 당시 사측의 협의 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D공장 공정 라인을 모두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 라인이 아니라 공정 라인 전체를 다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대원들에게 통보해서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라인인 의장 라인까지 정지하기,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사측의 작업 재개 조치가 비록 작업 재개 표준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장 21, 22 라인의 가동이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 C의 D공장 전체 공정라인 가동 중지 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당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위, 내용, 당시 사측이 취했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근로자가 D공장 전체의 가동을 중지할 만한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로자가 사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범행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정당행위에 대한 부분도 기각이 됐고 긴급피난에 대한 부분도 기각이 됐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은 그렇게 위중한 상태도 아니었고, 사측이 했던 행동이 일부 부적절하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라인까지 끌 건 아니었다. 그리고 공장을 그렇게 계속 끌 만한 긴급성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 이제 그런 판결이 나왔죠. 자, 64번. 자, 규약에서 규약을 재개정할 때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을 때 이걸 총회에서 할 수 있느냐.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2010년 4월에 노조의 일부 대의원들이 상급단체를 탈퇴하기 위해서, 글쎄요, 한노총에서 민노총으로 가려고 했는지 민노총에서 한노총으로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가입하지 않고 민노총을 탈퇴하려고 했는지, 근데 아마 민노총 탈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대의원대회 소집을 집행부에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규약에는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등이 규약 개정이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대의원대회를 열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노조 집행부는 상급단체를 탈퇴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상급단체 탈퇴에 반대한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총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약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총회에서 규약 개정을 결의한 건 원래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기로 돼 있는 규약인데, 규약에 대의원대회에서 하기로 한 건데 총회를 열어가지고 규약을 바꿨어요. 이건 규약을 위반한 거다라고 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총회 의결 시정명령을 취소해라, 이런 소송을 낸 거죠.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자,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 의결사항하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라고 이제 일단 먼저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규약을 대의원회에서 하기로 한 규약, 재개정하기로 한 규약을 총회가 한 건 잘못인 것 같죠. 자, 근데 두 번째, 총회가 규약의 재개정 결의를 통해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 사항을 보면, 아래 사정을 보면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총회는 여전히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거다. 자, 그럼 뭘 보고 이런 판단을 한 거냐? 첫째, 규약의 제정은 원래 노조법상에 보면 총회의 의결사항이에요.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기본적으로 규약의 재개정 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라고 본다는 거죠. 대의원회는 그 규약에 의해서 비로소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대한 결의로부터 유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원회는 노조를 만들면 바로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총회에서 대의원회를 만들자, 아니면 규약을 정해서 규약에 대의원회를 두자라고 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총회가 열어서 규약을 처음 정할 때 그때 대의원회를 두자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설립되면 기본적으로 총회가 있고 규약이 있고, 근데 그걸 통해서 대의원대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해서 거기서 이제 규약을 처리하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이 규약 제정의 권한은 총회가 가지는 건데 대의원회에 준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는 판결을 다르게 한 거죠. 아마 고등법원까지 그렇게 판결한 것 같은데, 원심이 이 사건 총회 결의가 규약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건 노동조합 총회하고 대의원회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즉 원래 다른 부분은 총회하고 대의원대의 의결사항을 구분했으면 서로 다르게 정해서는 안 되는데, 다른 데서 결정하면 안 되는데 규약은 다르다라고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판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